네, 반갑습니다. 떠먹여준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것부터 제가 얼굴을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보이시죠? 옆에 같이 보면서 같이 판서도 좀 하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할 건요. 이제 사업주를 위한 세금 특강 중에서 업무용 수용차 2020년도에 개정됐죠. 근데 금액이 변경된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개정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내년 2021년부터 이제 개인은 잘 보셔야 되는데 법인편 오늘 한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2020년도 귀속이랑 2021년 이제 내년에 신고할, 그쵸? 2020년 귀속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 오늘 새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한 편에 다루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법인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잘 세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 분들은 제가 요약편 앞에 먼저 하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업무용 수용차 완벽 정리, 매입세 공제 비용 처리 두 개죠. 요거 두 개 할 건데 요건 사실 저번 작년에는 요 두 개를 따로따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요번에 그냥 한 번에 같이 요 강의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알아야 될 게 부가가치세에서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소득세, 법인세, 오늘은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만 할 거예요. 법인세에서는 업무용 수용차 비용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되고, 있다면 연 1,500만 원까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5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오늘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요 표를 지금 떠 있는 표 있죠? 요 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대상을 먼저 봐야 돼요. 대상을 보면은 이 부가가치세에서는 이 영업용 수용차다, 그쵸? 요거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부가세에서. 그러면 이 소득세든 법인세든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없다는 거는 비용이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규제가 없는 거.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업무용 사 요거 자체가 비용에 대한 규제예요. 대한 규제입니다. 규제가 있으니까 한도까지밖에 비용 처리 못 받는 거죠. 그쵸? 근데 요 영업용 수용차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데 그거는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비영업용 수용차죠. 요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동시에 소득세든 법인세든 영업용 수용차 비용 처리 규제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원래는 작년까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으로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큰 틀이에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셔서 아신 분들은 요것만 알고 그냥 이 강의 끄셔도 돼요.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강의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 승용차 요걸 먼저 알아야겠어요. 부가세에서. 그쵸? 근데 사실 요것도 하나의 큰 단어예요. 큰 단어. 엄청 큰 단어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소형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5% 대상입니다.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를 소형 승용차라고 해요. 대신에 여기 밑에 보시면 모닝이라든지 카니발인, 스타렉스 요런 포터 있죠. 요런 것들은 개별 소비세 5%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형 수용차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용 수용 수용차로 들어가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돼서 업무용 수용차 비용 처리 규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개별 서비스의 5% 대상이 아닌 자동차는 이렇게 매입세 공제되고 업무용 수용차 비용 처리 규제가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다 되는 겁니다. 전액 100%.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공부하기 위해선 간단하게 먼저 부가세 요거 있죠. 요걸 먼저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개별 서비스 5% 과세 대상이 뭐냐를 보면요. 소형 승용차입니다. 소형 승용차인데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고요. 대신에 배기량 1000cc 이하 제외예요. 제외라는 건 소형 승용차가 규제 대상인데 이 1000cc 이하는 제외라는 거예요. 즉 경차 있죠. 모닝이든 스파크든 레이든 요런 것들은 빼주겠다는 겁니다. 요 규제에서. 됐죠? 그리고 1륜 자동차, 오토바이죠. 캠핑용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다 소형 승용차에 들어가요. 대신 안 들어가는 게 모닝 스파크 1000cc 이하 제외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카니발 스타렉스 9인승 이상인 경우입니다. 7인승은 안 돼요. 여기 8인승 이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9인승입니다. 9인승 이상. 이상이고. 자, 포터 이런 것들은 아예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 되는 거예요. 5%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아니니까 업무용 수용차 규제도 없는 겁니다. 잘 요렇게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소형 승용차에서 가격이 받고요. 그럼 이제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를 봐야겠죠. 그쵸?
여기 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소형 승용차라 하더라도 영업용이면 매입세 공제가 되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제가 없어요. 그쵸? 아, 그러면 비영업용도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 비영업용은 부가세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영 뭐냐면요, 이 비영업용은 이렇게 부가세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첫 번째 운수업이고요, 자동차 판매업인 자동차 임대업, 운전하거나 그리고 경비업인데 출동 차량 한정입니다. 요 경우에만 영업용이에요. 요 경우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거 외에는 영업용을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부가세에서. 그래서 뭐 우리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요렇게 하나 둘 셋 다섯 가지 외에 다른 일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영업용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부가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쓴다고 해서 영업용이 아닌 거예요. 비영업용인 거죠. 무조건 부가세법에서 영업용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경우에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 그냥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비영업용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왼쪽에 있는 영업용이라고 부가세법이 열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만약에 택시 회사는요? 그쵸? 요런 택시 회사는 되죠. 왜냐면 운수업이잖아요, 운수업. 운수업이니까 운수업에 쓰는 이런 택시들은 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비영업용이 아니죠. 그쵸? 요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택시 회사인데 일반 그 직원이나 대표가 쓰는 요런 차들이다, 요것도 영업용이 아닌 거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운수업에서 쓰는 운수에 관련된 영업만 영업용인 겁니다. 됐어요? 이게 잘 헷갈리세요. 택시 회사에서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영업용이 아닌 것이고, 택시 회사에서 만약에 대표님의 제네시스다, 그럼 그것도 영업용이 아닌 거예요. 택시 회사에 쓰는 택시만 영업용인 겁니다. 버스에서 쓰는 버스만 영업용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가세 지금 사실 이것도 한 2-30분 찍어야 되는 건데 간략하게 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제가 미리 작년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건 개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간략하게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 부가세에 관련된 대상을 봤으니까 오른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영업용이면서 소형 승용차다, 요게 이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1,500만 원까지 이제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걸 요약을 할게요. 요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자, 요약을 하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전용보험에 먼저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사용비율은 0%로 그냥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직원들이 다 그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보험에 가입을 시켜놔야지만 업무용으로 쓰지 않을 사람들이 빠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용보험 가입을 시켜놨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전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전용보험 가입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운행기록 작성을 해야 돼요. 운행기록 일지 있죠? 들어보셨죠? 앱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운행기록 일지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 작성한 거를 총 주행거리분의 업무용 주행거리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요 비율만큼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운행기록 작성을 안 했어요. 안 했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1,500만 원 이하다. 여기 처음에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그쵸? 1,500만 원 이하다. 그럼 요거는 그냥 인정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초과다. 그러면은 이게 총 비용분의 1,5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요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총 비용분의 1,500만 원, 요게 업무용 사용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토탈 비용 1년 전체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다, 그럼 업무 사용비를 100%를 인정을 해주고 그 비용은 전체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법인세에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약을 보시고, 그리고 업무용에서 앞에서 지금 계산한 업무 사용 비율 있죠? 요거 1,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00%로 보고요. 1,500만 원 초과다, 지금 앞에 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을 총 업무용 요 있잖아요, 앞에서 봤던 거 업무 사용 비율, 그죠? 요 비율만큼 그 업무용 소유자 감가상각비를 곱해서 800만 원까지 인정해줘요, 감가상각비는. 됐죠? 요렇게 요약을 보고 요거 이제 요렇게 요약한 거를 오늘 깊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약을 보고도 아시겠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끄셔도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법인세 세무조정을 간략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세무조정을 또 이제 공부하면 또 이제 제가 야노드 회계 야노드 법인세에서 제가 미리 세무조정에 대한 강의는 한 4개 5개 찍어놨습니다. 그걸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도 되는데 간략하게는 여기서 볼 거예요. 법인세 세무조정은요 회계랑 세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세법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회계에선 수익이 아니라고 했는데 세법에선 수익이다. 그럼 입금 산입이라고 하고, 자 회계에선 수익이라고 했어요. 근데 세법에선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고요. 빨리 볼게요. 회계에선 비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세법에서 보니까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송금산입이고, 회계에선 비용이라고 했는데 세법에선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근데 오늘은 요걸 공부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렇게 세무조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비교하는 게, 예를 들어 시기 차이다. 그럼 유보라고 하고, 만약에 시기 차이인데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귀속자 사회 유출이에요. 사회 유출 같은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서 주주나 임직원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기타에 따라서 다르죠. 주주면 인정배당, 임직원 인정상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정상여만 공부하는 거예요. 상여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됐습니다. 세무조정 이렇게까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근로소득 합산을 해야 돼요. 인정상여면 그 대표자가 쓴 거다, 아니면 근로자가 쓴 거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근로소득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정상여죠. 그쵸? 연말정산 때 한 번쯤은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정상여에 대해서. 자, 이게 세무조정인데, 자 볼게요. 업무용 수용차 완벽, 여기서 단계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1단계는 이제 감가상각 시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2단계는 업무 비용 세무 조정을 해야 돼.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업무용 이제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1단계랑 3단계 같이 감가상각이 있죠. 그렇죠? 1단계는요 어떤 거냐면 회계랑 세법에 관련된 금액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세법으로. 그리고 3단계는 이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여기서 이미 세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감가상각 금액이 있죠. 그것을 또 이 업무용 이 법인세법에 규제되어 있는 그 금액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4천만 원 나누기 5년에서 800만 원입니다. 무조건 800만 원까지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그냥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으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 비교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업무용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됐죠? 그래서 이 업무용 수용차 회계 처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단계 감가상각 시부에는요 감가상각 금액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취득인 경우랑 리스 앤 렌탈에 따라 다르죠. 직접 취득했으면 취득가액 나누기 내용 연수입니다. 근데 만약 리스다 그러면 임차료 빼기 보험료 빼기 자동차세 빼기 수선 유지비예요. 근데 이 수선 유지비가 모른다 그랬을 경우에는 임차료 빼기 보험료 빼기 자동차 곱하기 7%를 수선비로 보고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렌탈 같은 경우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 금액으로 그냥 간주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회계랑 세법을 감가상각 시부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금 불sam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만 원 취득을 했다고 볼게요. 취득가액 자동차를 10,000원에 샀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간단하게 지금 감가상각 시부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회계에서는 2,000원이라고 감가상각을 했어요. 근데 세법에서 보니까 1,000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인데 1,000원이니까 1,000원을 회계에선 비용 처리를 더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비용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플러스예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가 나오는 거예요. 요건 시기 차이예요. 그래서 유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0원이라고 회계에선 했어요. 다른 경우죠. 케이스 2. 근데 세법에서 2,500원이에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2,500원까지 감가상각이 되는데 회계에서 2,000원으로 처리했죠. 그러면 500원을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세법에서는 무조건 한도를 보고 한도보다 적게 하면 그만큼 인정합니다. 근데 한도가 초과된다 그러면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앞에서 봤잖아요. 세무조정은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회계에서 처리했으면 그게 손금불산입이라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 10,000원은 비용 처리가 되지만 시기 차이인 거예요. 시기 차이. 그래서 여기 유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세무조정은 사실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랩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제가 올려놓은 야노드 법인세 세무조정을 듣고 오신 게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세법 회계로 나가실 거면 요건 사실 기초적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무조정을 안다는 전제에 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게 이 케이스 2잖아요. 원칙은 2,500원인데 2,000원까지 회계에서 처리했으면 오케이 2,000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용 승용차 이 법에서는요 2,500원을 의제를 해버려요. 500원을 더 1단계에서 이해 갔어요?
그래서 500원을 더 송금 산입을 해버립니다. 그죠? 회계에서는 2,000원만큼 비용 처리를 했어요. 2,000원. 그죠? 그런데 세법에서 보니까 2,500원이에요. 그럼 500원이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냥 2,000원까지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는 500원을 더 그냥 산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플러스를. 그래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해서 어떻게 되냐면 세법상 감가상각 금액은 2,500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회계랑 세법을 지금 비교해서 뭐로 만든다 그랬어요? 1단계가 세법 금액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3단계에서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 감가상각 금액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1단계 감가상 실부인에서 2015년 이전에 취득한 거는 다 정률법으로 하는데 무조건 2016년 1월 2일 취득 무조건 정액법으로 5년 상각하게 되어 있어요. 세법상. 이것도 의제입니다. 의제. 왜냐면 업무용으로 쓴다고 해놓고 외제차를 많이 사면 그게 금액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죠? 뭐 1억짜리를 다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감가상각비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4천만 원을 걸어놓고 5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을 걸어놓은 겁니다. 한 달에 그래서 1년에 800만 원까지밖에 감가상각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4천만 원이 딱 우리나라 무슨 차예요? 딱 그랜저죠. 그랜저나 K7이죠. 딱 4천만 원. 그죠? 그 이상으로 너가 사면 감가상각도 비용 처리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벤츠, 아우디 너네 그런 거 업무 요소세 아무리 해봤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못 받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나 K7까지만 인정해줄게 라는 거죠. 대신에 나중에 송금 불산입 되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보고요. 그런데 감가상 의제를 해버려서 5년으로 무조건 상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정률법은 갑자기 이렇게 많게 하고 갈수록 이제 적게 하는 건데 감가상각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의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요거 이제 봤죠? 그리고 2단계는 볼게요. 2단계는요. 자, 이제 감가상각 금액이 나왔잖아요. 요건 아까 앞에서 봤던 세법으로 만들어 놓은 세법상 감가상각 금액이에요. 그쵸?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죠? 한도가 만약에 초과한다. 그럼 한도까지고. 그게 케이스 1이었죠. 앞에서 봤던. 케이스 2. 만약에 한도보다 미달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지한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그 금액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법 금액으로. 세법상 금액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랑 뭐 유류비든 보험료든 주차비든 수리비든 부품비든 많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관련된 그 비용이. 그걸 다 합쳐서 보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서 아까 봤던 요약에서 봤던 만약에 전용보험 미가입이다. 그럼 그건 0% 아예 인정을 안 해줘요. 비용 처리로. 다 그냥 전액 부인입니다. 근데 전용보험 가입했으면 운행기록 작성한 경우와 안 한 경우로 나눠서 운행기록 작성했다. 그럼 총 주행거리분의 업무용 주행거리만큼 인정해주는 거고 운행기록 작성을 안 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게 1,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거는 100%예요. 그런데 1,500만 원 초과다. 그러면 총 비용분의 1,500만 원까지가 업무 사용 비율이에요. 그것만큼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전용보험 미가입 요거 먼저 볼게요. 만약에 전용보험 가입은 해당 법인 임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걸 왜 걸어놨냐? 자 대표님의 보면 대표님의 배우자도 쓰고 대표님의 아들도 쓰고 딸도 쓰죠. 그걸 다 비용 처리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업무용으로 썼으면 그 임원이나 직원이 무조건 그 보험에 가입이 돼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나 아니면 그 대표님의 배우자나 대표님의 아들이나 딸이나 쓴다. 그럼 그 사람들도 임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가입을 시켜야 돼요. 이걸 쓰려면. 그죠? 그런 걸 원천 봉쇄해 놓은 겁니다. 법인세에서. 워낙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쓴 거를 법인의 비용으로 쓰는데 악용을 했으니까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까다로워진 거죠. 2016년부터. 그리고 계약에 의해 업무한 자 파견자 됩니다. 자, 그쵸? 그리고요. 자, 만약에 전용보험 미가입했다. 그럼 전용보험 미가입했으면 인정해주는 금액이 없어요. 0원이에요. 그쵸? 다 지금 법인은 사실 다 가입했을 겁니다. 이걸 초창기 2016년도에 가입 안 하는 법인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거 세무조정 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입 안 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기초니까. 법인 그 보험 가입자들이 다 알고 이거 다 해줍니다. 자 이제 가입을 했으면요. 자 운행기록 작성을 했으면 이거고 운행기록 작성 안 했으면 요거잖아요. 자 운행기록 작성했으면 요대로 그냥 하면 돼요. 운행기록 작성 그 비율에 따라서. 그쵸? 안 했을 경우 볼게요. 요거 아까 봤죠? 자 그래서 1,500만 요번에 개정이 된 건데 만약에 그 자동차를 2020년도에 1월 1일에 산 게 아니고 뭐 5월에 샀다. 그러면 그 보유 월수로 나눠서 요 금액을 나눠야 돼. 무조건 1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보유 월수만큼 안분 계산을 또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2단계 끝났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송금불사님이 나오고, 그리고 업무용 수익 감가상각비, 그 1단계에서 나온 그 금액이랑 업무용 사용 비율 나왔잖아요. 그죠? 요 금액을 곱해서 또 800만 원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8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5년간 800이잖아요. 아까 5년이라고 정액법이라고 했잖아요. 5년간.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요게 4천만 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결국엔 그랜저는 K7급이죠. 그래서 뭐 말도 많아요. 뭐 이게 현대랑 기아가 저거 한 거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어쨌든 자 뭐 그래서 이 800만 원 넘는 거는 송금물산이 유봉우에. 그래서 감가상각은 800만 원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비용이 7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보된 건 다음 연도부터 만약에 한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가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 추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 어차피 요번에 2020년에 개정된 거 법인은요 이 금액 1,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1,500만 원인 걸 기억하시고, 만약에 케이스 세무조정을 좀 더 알고 더 깊게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럼 제가 미리 올려드린 거 지금 띄워놓을게요. 케이스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제가 케이스별로 요랬을 경우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1,000만 원 기준이거든요. 어차피 금액만 1,500만 원 바뀐 거고 다른 논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